차장검사 전격 사표 그가 부른 산호라면 일단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어떤 사건인지부터 살펴보시죠. 많이들 잘 알고 계실 텐데 2018년 6월 당시 바른미래당 이재명 후보가 성남FC 구단주 성남시장 재직 시에 3년간 6개 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했고 그 대가로 160억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제3자 뇌물 제공 혐의로 이재명 후보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2021년 9월 증거 불출무 이유로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했습니다. 고발인 측은 이의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경찰이 수사 3년 3개월 만에 이재명 후보에게 무혐의를 준 건데 증거 불충분 이유 그리고 사건의 자체 종결 19줄로 불송치 결정문을 적시해서 부실수사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성남지청에 사건이 송치됐고 재수사 여부 검토에 착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차장검사가 사표를 낸 겁니다. 이 사표 뒤에 수사 무마 혹은 수사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표 낸 박하영 수사팀 차장검사의 상사가 박은정 성남지청장이었습니다. 이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2020년에 아시다시피 윤석열 검찰총장 중징계를 주도한 바 있는 친여권 검찰 간부로 잘 알려져 있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보도 등에 따르면 사표 낸 박하영 차장검사가 경찰 보안 수사해야 된다.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라고 박은정 지청장에게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추가 검토 필요하다는 등 의견을 반려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박하영 차장검사가 반발로 사표를 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사표 제출, 수사 무마 의혹 등 경위를 조사하라라고 소위 경위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경위 조사를 맡은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이재명 후보의 중앙대 법대 후배로 알려진 인물이라 이 장면 또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박은정 지청장의 반려, 그 장면 보셨잖아요. 이거는 수사 무마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타당한 지청장으로서의 반려 권한이라고 보십니까? 사표를 냈어요, 차장검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반려가 이루어졌는지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경찰이 비교적 짧은 불송치 결정문을 작성하였는데 불송치 결정문이 길고 짧은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충분하였고 법리적인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가 문제되겠죠. 그렇지만 수사가 3년 3개월간 지속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나치게 긴 시간 수사가 이어져 왔고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 유력하게 떠오른 시점에 수사가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황입니다. 이 신청으로 인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왔지만 검찰 내부에서 서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서로 간에 이견이 존재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실상 윗선의 제재로 인해 정당한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표를 낸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 고위 검찰직들이 자신이 바라는 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사퇴하는 방식, 이른바 옷을 벗는 방식으로 항의를 표명하고 조직을 떠납니다. 이 수순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만 추미애 전 장관은 검사 동일체 원칙은 이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 박하영 차장검사가 정당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에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면 박은정 성남지청장의 박하영 차장검사에 따르면 부당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을 찾은 것도 또 하나의 수단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수현 교수님, 오늘 여러 언론들에서 이 의혹과 관련해서 그리고 차장검사의 사표 제출 이후에 추가 의혹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건 성남FC에게 갔던 후원금 중에 상당수가 다른 기관으로 보내져서 현금 인출이 됐다라는 첩보를 검찰이 알고서 사표 낸 박 검사가 이거 수사해야 한다라고 했지만 이게 무마됐다.
의혹을 오늘 조선일보 보도하기도 했는데 만약에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검찰이 확인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후원금으로 제기됐던 돈 중에 일부가 현금이 출됐는데 누가 어떤 목적으로 FC에게 후원된 기업이 후원한 후원금을 현금으로 인출했는지는 검찰이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박하영 지금 사직서를 낸 박하영 차장검사가 계좌 추적을 해봐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160억 받은 중에서 돈 중에서 일부는 현금 인출도 되고 또 일부는 성남시 산하에 있는 어떤 체육 단체로 흘러 들어간 정황들이 보여서 계좌 추적을 해야 된다고 여러 번 지청장에게 이제 수사를 재개해야 되고 재수해야 되고 이런 수사 보강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반려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직을 던지면서 그 2%라고 하죠. 그 검찰 내부망에다가 뭐라고 올리냐면 사직의 변을 올리면서 내가 직을 던져야 수사가 가능할 것 같았다. 그래서 이제 그만두게 되었다. 어떻게든 직을 그만두지 않을 수 있는 방도를 찾으려고 했지만 그게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계좌 추적을 해봤더니 그게 별로 문제가 없었고 다 투명하게 처리된 돈이더라 하면은 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계좌 추적 자체가 계속해서 반려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게 그 지청장, 박은정 지청장이 2020년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굉장히 주도했던 인물이고 지금 그래서 박은정 지청장과 박하영 차장검사 간에 어떤 갈등이 있는지를 좀 알아봐라. 김호수 총장이 알아봐라 지시를 했죠. 그 누구한테 지시를 했냐면 신성식 수원지검장한테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 신성식 지검장도 대표적인 친여 성향의 검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대검 감찰부장도 한동수 검사죠. 뭐 모든 이 라인을 통해서 조사가 진행되어야 되는 모든 라인에 다 여권 인사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 정권에서 검찰 개혁을 외쳤던 것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대의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결국 검찰 개혁이라는 게 검찰 내부의 자정 정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것들이 정화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다시 만들자는 게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이었는데 지금 검찰 개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친여 성향의 어떤 인사들이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덮어주는 쪽으로 검찰이 작동하게끔 만든 게 그럼 검찰 개혁이야? 라는 비판이 예.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 의혹 과연 실체는 무엇일까요? 야당에서는 제2의 대장동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 입장입니다. 이양수, 제2의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벌어진 권력형 게이트 수사를 막고자 한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차장과 지청장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돌직구 멤버인 야당의 전주혜 의원은 성남FC는 제2의 대장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사표를 냈다고 하는 그 차장과 또 지청장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었던 듯 합니다. 그러나 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 법과 정확하게 원칙에 수사가 따라서 진행될 하신 거로 것만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이 이렇게 적재적소에 배치한 검사장과 지청장들이 이재명 후보의 수사를 다 뭉개고 있습니다. 성남FC는 제2의 대장동이에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구단주인 이 성남FC에 지금 160억 정도가 후원이 됐고 여기를 좀 수사를 막으니까 차장검사가 형사 1부에서 재수사 필요성의 보고를 지청장이 4개월째 반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보시고요. 조만간 지청장하고 검사장 인사가 있죠.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의문은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했던 박은정 지청장은 왜 4개월째 수사를 반려했을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정아 야당 공보실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박하영 담당 검사가 이 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3년 3개월을 했습니다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해야 되고 직접 수사를 해야 된다고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저는 자꾸 이렇게 반려를 했다면 무언가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서 박은정 지청장이 뭔가를 감추려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당시에 지금 6개 기관에 두산건설 같은 경우는 뭐 몇십억짜리 땅이 지금 1조 땅이 될 정도로 특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해 160억 원을 후원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이제 9억밖에 안 되고 좀 전에 뭐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들어간 후원금이 다른 기관으로 가서 현금으로 인출이 돼서 어디선가 쓰였다라고 한다면은
분명 이거는 뭐 냄새가 나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 수사해야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는 저는 이재명 후보를 봐주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감싸기 위해서 대선 국면의 수사를 무마하고 있는 게 분명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박하영 검사가 사직서를 내면서 본인이 그 녹음 파일을 첨부했다는 거예요. 들국화의 산호라면이라는 노래를 울먹이면서 부른 녹음 파일을 첨부했대. 그 가사가 이런 게 있어요.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얼마나 암울하다고 스스로는 생각한다면, 얼마나 지금의 상황이 억울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이 대명천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런 노래를 울먹이면서 사직서에 넣었을까라는 생각에 뭐 이게 모든 걸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산호라면을 직접 불렀다. 울먹이면서 부른 녹음 파일을 첨부했다는 거예요. 예, 그거 아닙니까? 산호라면 언젠가.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밝은 날이 오겠지. 흐리지만 예. 지금 째째하게 그냥 웅크리지 말고 그냥 가슴 쫙 펴고 있다 보면 내일은 해가 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명천지가 아니라 굉장히 어두운 세상이라고 본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산호라면 언젠간 좋은 날 오겠지라고 했던 저는 박하영 검사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은정 지청장이 이재명 후보의 의혹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반려를 했고 결국 사표를 했다라는 게 이제 야당의 공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논란을 만들기 위해서 박은정 지청장이 친여 성향으로 만들어야 됐고, 그 근거가 윤석열 후보의 2020년도의 징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2020년도의 징계가 그때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후보한테 했던 그 징계 자체, 그때 검찰총장이죠. 징계 자체가 합법적이었다고 법원이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박은정 지청장이 친여 성향인 것을 갖다 붙이기 위해서 그때 그 윤석열 후보의 징계를 주도했기 때문에 친여 성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든 연결점을 만들기 위한 저는 마타도라고 보고 있고요. 예. 사실 그 수사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박범계 장관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수사 내용상에서의 뭐 마찰도 있었을 것이다. 그 내용은 충분히 저는 이제 조사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혹이 있다면 해명이 돼야 되는 것이 맞고요. 사실 그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검찰 수사에다 관여할 수도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많은 의혹들이 제기해 주셨지만요. 경찰에서는 왜 뭐 3년 정도 걸렸냐 하면 밝힌 바가 있습니다. 공소시효 기간 순서에 따라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이 길어난 거고 1년 정도를 수사를 했고 그 수사 과정 중에서는 증거도 없었고 무혐의라고 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검찰에 넘어왔는데 물론 그 경찰 수사에서 문제가 점이 발견된다면 저는 더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것을 뭐 반려시켰다 이런 부분은 이건 뭐 이렇게 박은정 지청장의 친여 성향 이것은 정말로 그냥 어떻게든 연결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보인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저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그 체육을 담당하는 상임위잖아요. 네, 상임위 의원 중에 한 명으로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기업 구단도 있고요, 시민 구단도 있죠. 그 앞으로는 시민 구단들한테는 기업들이 후원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구단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지금 뇌물죄가 성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민구단이 성남FC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대구FC도 있고요, 경남FC도 있고요. 각 기관의 기업이 후원하지 않는 곳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거나 기업에 후원받아서 운영이 되는데, 이 구단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거 무조건 뇌물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스포츠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저는 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참 이거 스포츠인들이 가만히 있을 사안인가. 만약에 수사는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맡아도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뭐 다양한 측면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윤기 의원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